얼마 전에 네. 원희룡 장관이 네. 전세제도 수명 네. 당한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언급하면서 네. 이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추경호 장관이 직접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더라고요. 봤어요. 뉴스 봤어요. 네. 이번에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움직였잖아요. 네. 진짜 하겠구나 싶긴 해요. 생각보다 좀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좀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저번에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그 관련해가지고 하라는 지시도 몇 개월 전에 하기는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되게 빨리 하고 있긴 한데 정부가 그냥 해줄 리는 잘 없잖아요.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들도 지금 뭔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네. 이 당사자들, 특히 임대인하고 임차인들도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인가 그 허그에서 이 전세 자금 보증을 서주잖아요. 네. 전세를 못 돌려받으면 이거는 이제 사고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허그가 이제 돈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한 금액이 1조를 넘었다 하더라고요. 작년 한 해 분량을 최근 1분기에가 벌써 그만큼 나왔다 하더라고요. 너무 빨리 이게 증가하고 있는 거죠. 네. 허브가 이거를 좀 짊어졌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거를 이제 임대인이 대출을 해서 부담을 지우게 하면 허브는 좀 편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출은 이제 임대인이 하니까 납부하면 될 거고 그 돈은 빨리 임차인한테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임차인도 좋고 네. 임대도 좋고 네. 정부도 좋고 다 좋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빨리 하려고 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이렇게 좋았는데 왜 이제 와서 하는 걸까요? 뭐 사고가 안 났으면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 그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알아서 하면 되지 뭐 였는데 이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이제 또 활성화되고 네. 활성화됐는데 보험 사고가 계속 나오는 거죠. 전세를 안 돌려주니까. 그럼 혹은 이거 다시 돌려줘. 나 보험 가입했으니까. 이거를 계속 내줄 수 있는 회사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서는 거 아닌가. 실제 진짜 지금 좀 팩트 체크해 보면 우리 서울에 25개 구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전세 하락한 적이 21곳이에요. 되게 지금 여파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이게 좀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 가만 내비두면 앞으로 지금 그 많은 구에서 전세 재연장 딱 도래왔을 때 전부 역전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 이전에 임대차 3법 한다고 전세가 좀 확 올라갔던 부분들도 있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지금 약간 하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세 가격만 놓고 봤을 때. 매매도 하락을 했지만. 근데 그게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까지 퍼지고 전국으로 퍼지고 역전세가 이건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그냥 전국이 일반적인 상황이 되면 그 아파트가 얼마나 많아요. 네. 이거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일단 그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네. 금매로 네. 좀 내놓을 필요가 확실히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금매가 줄고 역전세난이 좀 해소될 수 있을까요? 일단 역전세는 기존에 이제 뭐 전세가가 3억이었는데 네. 한 2년 지났더니 전세가 2억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뭐 대출 규제 완화를 좀 더 해준다고 해서 갑자기 전세가 사라질 거라 보지는 않고요. 그거를 이제 뭔가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다만 이제 금매가 지금 좀 줄어들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금매가 좀 더 줄어들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금매가 어떨 때 나와요. 임대인 입장에서, 집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뭔가 급한 사항이 있으니까 내놓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어떤 게 급하냐면 몇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전세금 내줘야 될 때. 당연히 급하죠. 네. 전세 만기 도래오면. 근데 만약에 팔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보유세가 너무 많으면 급할 거예요. 네. 버틸 수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다른 데서 돈이 필요해가지고 뭐 팔아야 되는 경우 네. 이게 좀 특수한 상황이라 보고 그럼 거의 대부분은 두 가지잖아요. 네. 보유하고 전세 만기. 근데 보유에 대한 부담이 지금 많이 덜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남아있는 건 이제 전세 만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 강남이나 이런 지역도 있잖아요. 전세가 20억 하던 게 10억 초반으로 내려오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단기간 10억 가까운 돈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 이걸 내줄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팔아서 그냥 전세 돌려주고 끝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금매로 많이 내놓죠. 근데 그분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입지가 좋은 것들을 굳이 팔 필요가 없죠. 그냥 그거 딱 차이 나는 금액만 대출해가지고 주면 좀 더 버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앞으로 매매로 안 나오게 되겠죠. 그럼 그것들은 그냥 다시 임차로 나오겠죠.
그래서 금매 개수 자체가 줄어드는 건 확실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영구님, 네. 그러면 이제 금매가 없어지잖아요. 네, 버틸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세 가격도 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경쟁 관계가 너무 많잖아요. 네. 임차 매물이 나와 있는데 뭐 10억, 9억, 8억 이렇게 쌓여 있으면 네. 내 물건이 한참 지나도 안 사라지잖아요. 음... 이게 적당히 적으면 사라지면 내가 금액을 막 높여도 괜찮은데 네. 한참 깔려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전세 금액이 올라가는 건 결국은 이제 입주 물량하고 수요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세는 없던 수요를 막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입주 물량이 결정을 하죠. 매매는 어차피 더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매매 수요가 결정을 하지만 네. 전세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그러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전세금 못 돌려줘가지고 팔려고 했는데 네, 전세 반환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네, 그분한테 이제 전세금 내주고 네. 또 다시 이걸 전세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전세를 이제 맞춰야죠. 그러면- 전세를 맞추거나 네. 뭐 월세를 놓거나 방법 몇 개 없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한 전세가 5억 하던 게 한 1억 떨어졌다고 볼까요? 네. 4억이 됐어요. 근데 이제 1억을 내줄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출을 하면 요 1억에 대해서 대출을 해줄 거거든요. 네.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자 이제 가세요 나가세요 가겠죠. 네. 근데 사실 1억만 준다고 나가지는 못할 거고 4억의 전세를 맞추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 이것도 돌려주고 4억도 들어오고 딱 끝나잖아요. 전세가 20억인데 지금 10억이 내렸다. 네. 뭐 그런 경우는 10억에 대해 대출을 할 거고 그 다음에 10억으로 전세를 내놔야 되겠죠. 네. 그럼 맞추면 이 사람 들어올 거고 이 사람 돌려주면 게임 끝나는 거긴 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과연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하고 네. 애로사항들이 좀 있죠. 네. 아무리 대출을 다 해줘도 요만큼만 해주면 오히려 대출 좀 더 많이 해주면 또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대출을 일으키고 나면 또 월세로 또 하는 분들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대출 있는 집 전세 잘 안 들어오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매매로 안 나오고 임차로 나올 확률이 높겠다. 그런 생각 좀 들어요. 오히려 금매는 줄어들지만 네. 매물은 역전세에는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요 완화 정책이 네. 거의 뭐 높은 확률로 실행될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현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이게 5월 15일 날 윤 대통령 지시사항 중에 하나였고요. 네. 그때 역전세로 피해받고 있는 주거 약자 부담 완화하라 네. 이렇게 강구하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5월 30일 날 부총리가 먼저 지금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거예요. 그리고 기사를 보면 지금 추경호 지금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쭉 한 이야기를 보면 뒤에 뭐 기재부, 금융위원회,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뭐 국토부는 당연하고 금융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분들과 함께 실무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검토할 게 뭐가 있어요? 대부분 다 대출에 대한 이야기예요. 대출 관련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구나.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해서 공고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전세 반환 대출 규제 핵심은 네. DSR 예외 처리를 얼만큼 해주느냐잖아요. 네. 좀 예상되는 바가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DSR 때문에 전세 반환을 못 해준다고 하면 이건 뜨아하겠죠. 네. 집이 있고 얼마든지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가 있는데 대출만 좀 해주면 그 돈을 내주고 또 임차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터지는 사건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이라고 하면 저는 DSR 다 풀어주지 않을까. 전세 반환 그 목적의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네. 지금도 무주택자가 특례보금자리로 대출할 때 DSR 안 보잖아요. 네. 그렇게 할 것 같고 거기서 사실 저는 DSR은 무조건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거기 더 나아가서 대출을 얼마까지 해줄까.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에 기존에 20억이었는데 지금 11억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 전세를 차이가 나는 요 금액만큼만 해줄까. 이거에서 줄일까. 아니면 과거 전세 금액에서 몇 프로까지 해줄까. 차이가 나는 것보다 더 많이 해줄까.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까가 지금 저는 관심사예요. DSR은 예외는 무조건 하는 건데 그렇죠. 얼만큼 해줄까요? 그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보수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만큼은 해주려고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영구님, 근데 네. 이거 또 개수 제한 같은 건 없을까요? 전세 반환할 때 네. 뭐 무한대로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긴 하겠죠. 근데 무한대로 해도 그 이자를 개인이 전부 끌어안겠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리고 무한대로 열어놔도 은행 심사하는 단계에서
단계에서 그래도 뭘 볼 거 아니에요, 소득이나. 네네. 그래서 거기서 반려될 경우가 있어서 정부에서 개수를 논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전세 가격, 전세 지금 뭐 할 일 다 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전세 제도 자체를 개편할 때는 뭐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 그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건 좀 상당히 좀 빠르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럼 나오면 또 얼마나 풀어줄지 네,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때 또 한번 보고 또 결과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